안녕하세요.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일은 사실상 IMF 시즌2다. IMF가 다시 온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사기를 당한 거죠. 오른다. 계속 오른다. 부동산 불패. 주가 4천. 코인 10배.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댔죠. 그랬던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가 수억씩 폭락하고 있고 부정청약, 집값 담합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돈 벌기가 너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져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기칠 수 있을 때 최대한 뒤통수 치고 쉽게 돈 벌겠다라는 겁니다. 화장품의 영업팀장이 10억 이상을 횡령하고 은행에서 수백억을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위에서도 사기치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어떻게 나를 잡아서 쳐넣을 거냐? 혹은 쳐넣어도 수십억 버는데 50억 횡령하면 5년 산다는데 그래 1년에 연봉 10억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이런 이들이 너무 많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되게 비싸게 팔아먹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더 붙여서 팔고 나눠 먹었다는 거죠. 주상복합, 상가, 타운하우스 이런 거를 한 두세 건만 추천해도 팔아도 그냥 돈 버는 게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인생이 망가진 거죠. 50억에 사서 100억에 팔고 50명에게 2배로 띄워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영업해가지고 돈 번 뒷광고니 앞광고니 이래저래 출전해가지고 팔아먹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강서구의 화곡동 빌라 무지하게 많이 팔아댔죠.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겠다라는 심리를 씹어주고 정부 욕하면서 전부 사기친 거죠. 사기꾼 멘트죠. 역자리를 4억에 팔고 5억에 팔았죠. 이런 식으로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고 합니다. 집값 담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패거리들 중에서 유튜브가 있었다는데요. 조작 담합이 엄청났고 환상팔이하고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몰고 왔다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하는 것들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유튜브까지 동원돼가지고 집팔이에 나선 걸까요? 그 집이 안 팔리니까 유튜브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팔아넘긴 거죠. 팔아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유튜버들과 그 부동산 업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사람들을 사기친 거죠. 코인은요. 무슨 코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다닙니다. 아니면 몇 억을 벌었습니다.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그냥 모델이었고 그냥 자기는 돈 받고 그냥 영상을 찍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코인이 진짜고 부동산이 주식이니 다 가짜고 조작이고 담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상당수가 사기였던 거죠. 앞으로 5년 내내 DSR 적용되고 빚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대거 정리당하는 시기가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점점 더 긴축이고 점점 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기름값, 그리고 환율 때문에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챈 이들은 벌써부터 현금 확보하고 대비하고 있죠. 빚진 사람들, 답 없는 사람들만 뒤집어 쓰는 거죠. 갑자기 IMF가 터지는데 어떻게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삽니다. 쉽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집값을 조작해서 호가를, 거품을 부풀렸던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거 무너지게 돼 있던 거죠. 앞으로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용히 지켜봐야 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거래가 급감하고 호가는 여전히
천정부지이지만 실제로 그래야 되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죠. 언론에서도 하반기에 집값 오른다. 20대들이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지만 대세적인 분위기는 이미 부동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5억을 대출받았다. 이자가 5%다. 그 단순 계산하면 5, 25, 1년에 2,500만원 이자를 내는 건데 이자를 10% 내면 1년에 이자를 2,500 내던 걸 5천만원 이자를 내면 어떻게 될까? 또한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또 내야 될 텐데 원리금까지 같이 하면 감당이 될까? 1년에 6천만원, 7천만원을 원리금으로 낸다고 하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은행들이 그들이 두 손 두 발 들게끔 놔둘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계속 듭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더 들죠. 이게 지금 현재 그들이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어떨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삶이 괜찮아지기는 그냥 괜찮아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5%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게다가 6월달에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한다. 6월달에 양적 긴축을 한번 하면 기준금리 0.5% 인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6월달에 빅스텝 0.5%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같이 하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기준금리를 1% 올린 그만큼의 여파가 미친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2022년에 6월달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거죠. 2015년에서 2018년에 미국은 2.25%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에는 뭡니까? 4.25%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최소 기준금리를 4.25% 이상은 올린다라고 보는 거죠. 대략 미국이 내년 말이 됐을 때 한 4.5에서 5%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시중금리가 사실상 10%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중금리 10%를 감당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충격은 꽤나 클 것이다. 절대로 적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삶이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5%가 아닌 3%대가 될까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미국은 물가 인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가 가을 겨울에 가스 수도관을 잠궈서 유럽을 공포에 들게 만들 거라고 작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이래저래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얘기들만 차고 넘치죠. 그런데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사실상 쓰레기고 악마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사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그들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 개미들, 줍줍한 사람들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막막해지는 거죠. 답이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참 이래저래 황당하고 답답할 뿐인 거죠. 삶이 그냥 이래저래 그냥 쉽게 흘러간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착실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대거 많은 이들이 당했죠. 그들이 알아차리고 나면 이미 게임 오버인 거죠. 앞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에 IMF가 다시 온 거다.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IMF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생존만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가족들 모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